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버섯을 함부로 따서 먹지 마라. 결혼 후 주말 부부하는 중이었어. 신혼집은 따로 있고 와이프는 회사 근처서 자취를 했고 저는 직장이 본가에 가까워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을 때였지. 탈모 시작 일주일 전부터 메스꺼움과 두통, 두드러기 등으로 동네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 같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약물 치료만 했지. 장염약을 먹다 보니 두드러기는 없어진 듯 하였으나 심한 탈모가 왔어. 병원 가서 장염약을 먹고 탈모 온다 하니 의사가 전립선 약을 처방해줬지. 그래도 원래의 증상을 계속 겪으며 일하던 중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지. 간신히 짐 챙겨서 회사에서 조퇴했어. 바로 조금 더 큰 병원 가서 영양제 맞고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갔지. 현미경 같은 걸로 두피 검사하는데 머리카락이 다 꺾여 있더라고. 모근에서 기역자로 머리카락이 다 꺾여 있었어. 의사 상담하는데 최근 장염 치료 이런다 했더니 무조건 유전이라 하더라고.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 이라 물으니 말 끊고 무조건 유전이라고 했어. 그러고선 두피관리 프로그램 300만원짜리를 권유하더라고. 생각해 본다 하고 10여만원짜리 탈모 방지 샴푸린스를 사왔지. 이후 계속 열나고 두통 때문에 집에서 누워 있었어. 자정쯤 일어나서 밖에 나와 담배 피는데 다리에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보였어. 양치하는데 잇몸에도 검포도가 끼어 있었어. 다시 누워있다. 두통과 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응급실 가서 해열제라도 맞으려고 와이프 태우고 운전하고 갔지. 응급실 도착 후 증상 얘기하니 더 윗사람을 불러왔어. 얘기 듣더니 혈액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접수 취소할 테니 대학병원에 가라고 했지. 대학병원 이동 중 설마 했는데 진짠가 하고 급 서러움이 밀려왔어. 갓길에 차 대고 울었어. 밤 1시쯤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해서 피검사하고 누워있는데 여기저기서 본인 이름이 호명되었지. 의사가 오더니 일단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거야. 혈액 성분이 없다 했었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2차 감염이 위험하니 무균실로 들어가라 하더라고. 답답한 심정에 담배 하나 피우고 들어간다고 했다가 와이프랑 싸웠어. 그날 새벽엔가 아침엔가 혈액종양내과 무균실로 이동했지. 이때부터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어. 머리카락은 거의 없어진 상태. 잇몸은 혈액이 다 빠져서 허옇고 너덜너덜해졌어. 식도도 너덜너덜. 밥도 약도 간신히 먹다 나중엔 아파서 못 먹었어. 말도 못하고 종이에 글씨 써서 대화했지. 머리는 매일 깨질 것 같고 혈소판 없어서. 뇌출혈 위험하다 하고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데 이처럼 갑자기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했어. 여기까지가 제가 입원하게 된 상황이고 당시 집안 상황은 아버지 담석 시술 후 집에 누워 계시다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치료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지. 혈액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어. 담석 치료 후 그런 거라 당연히 그것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 병원 입원해서 생각해보니 아버지 담당이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제 상황이랑 비슷한 게 있네. 설마 어머니도? 문병 오신 어머니도 피검사를 했어. 역시 같은 증상이었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지. 서로 다른 게 있다면 어머니는 혈액 수치에 별 증상이 없었어. 아버지는 의식마저 없는 상황이었지. 나는 머리가 다 빠지고 엄청난 두통에 말도 못했어. 증상은 재생불량성 빈혈인데 갑자기 그것도 온 가족이 한 번에 온 경우는 병원에서도 이것 머지않은 상황이었지. 가족끼리 후쿠시마 다녀온 적 있냐고 이런 질문도 받았어. 당연히 아니었지. 당사는 피폭이랑 증상이 비슷하다나 해서 장비 들고 오더니 검사했어. 원인은 한 가지로 좁혀졌지. 그런데 본인은 집에서 물만 먹은 모든 취식은 회사나 외부에서 해결했었어. 이렇게 따지니 음식물도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영지버섯물을 만들었었다는 얘기를 했지. 아버지가 벌초가셨다 개업 몇 년 된지 모를 말려둔 버섯을 아버지 병세가 안 좋자 하신 거야. 생각해보니 냉장고에서 물 먹다 너무 써서 한 모금 먹고 버렸던 게 기억나. 그럼 영지버섯을 두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의사도 찾고 하다 보니 영지버섯 비슷한 붉은 사슴뿔버섯이란 독버섯이 원인 같아 보였어. 그러나 붉은 사슴뿔버섯으로 검색해보니 국내에서 먹은 사람은 전부 다 죽었더라고. 증상은 몇 가지 나와 있었지만 치료법 당연히 전무했지. 어머니께 혹시 그런 버섯이 있었냐는 질문에 말려둔 거라 모르겠다 하셨어.
아버지는 의식불명 중환자실에 계시고 묵은실에 어머니랑 입원해서 간신히 명줄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했지. 형은 요양원에 어머니와 저는 외부도 못 나가지. 결혼 앞둔 여동생이 혼자 상치르게 생겨서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와이프도 직장 관두고 아버지 쪽과 저희 쪽을 모두 간병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내내 별다른 치료 없이 수혈만 계속했고 혈액 수치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0에 수렴. 3주 계속 차도가 없자 신변 정리 준비를 했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아버지도 살아는 계시는 상태였지. 3주 넘어서였나. 어머니의 혈액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어. 일주일쯤 더 지나니 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지. 호중구 수치가 자력으로 올라가니 몸 상태가 한방에 좋아졌어. 하루 만에 말도 할 수 있었고 입이랑 식도가 헐어있던 것도 바로 치유되었지. 아버지도 조금씩 좋아졌어. 어머니와 나는 입원 한 달 정도 후 퇴원했지. 아버지는 일반 병실에 한 달 정도 더 입원해 계셨고 한참 후 정신이 좀 돌아오시자 전년도 추석 벌초 때 영지버섯을 캤는데 사슴뿔같이 이쁜 버섯이 있길래 같이 캐온 적 있다 하셨어. 지금이야 썰이랍시고 말하는데 당신은 다 죽는다는 상황에 엄청난 고통이었어. 머리카락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1년쯤 지나니 원상태로 돌아왔지. 나중에 듣게 된 얘기가 있는데 며느리만 빼고 셋이 좋은 거 먹다가 저렇게 된 거라는 간호사들 뒷담화가 있었다고 그런 거야. 버섯물로 역학조사하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다 드신 후 설거지까지 끝난 후였지. 어머니도 맛만 본 정도고 나는 한 모금에 죽을 뻔한 거야. 야생버섯 진짜 조심해라. 두 번째 이야기. 위험한 택시. 4년이나 지난 얘긴데 잊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일어나서 생각이 나는 일인데요. 진짜 왜 이걸 잊고 있었는지. 뇌가 알아서 나쁜 기억을 삭제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자마자 소름 끼쳐가지고 잠이 다 깼네요. 그날은 학교 수업이 갑자기 생긴 콩강 때문에 일찍 마치는 날이었어요. 학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낮부터 PC방 갔다가 당구 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장장 5시간을 달려서 집에 갈 때쯤 시계를 보니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의 구월동에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집이 외곽순환이 있는 계양구 쪽이었어요. 택시 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근데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목적지를 말하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직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한테 어디쯤 왔어요? 물어봤는데 기사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하고 창밖을 봤는데 컨테이너들이 적재돼 있는. 아무튼 컨테이너가 되게 많은 곳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집 가는 방향엔 이런 게 없었는데 하고 조금씩 정신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아저씨한테 저기요 아저씨 어디쯤 왔냐고요? 라고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기다려봐 거의 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근처 사거리에서 정차를 했는데 앞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납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머니에 있는 폰으로 택시기사의 옆머리 잡고 정수리를 모서리로 3댕가 때리고 택시 문 열고 엄청 뛰었는데 뒤에서 저 새끼 잡아 이러길래 진짜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뛰었는데 인생 최고 스피드로 뛰어서 넓은 도로로 엄청 빨리 달렸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치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멈춰서 욕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려서 덜덜 떨면서 주저앉아서 뒤를 봤는데 쫓아온 2명이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더니 뒤돌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더라고요. 다시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리는 말을 안 듣고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어떤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내려서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챙겨주시고 경찰서까지 태워다 주셨네요. 경찰서 가서 진술했는데 차량 번호도 차종도 모른다고 CCTV 봐달라고 했는데 그쪽 라인에 CCTV가 하나도 없답니다. 유야무야하게 실종되는 사람들 아직도 많다고 젊은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술 먹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열이 받아서 아니 무슨 이게 좋은 경험이냐고 못 도망쳤으면 이게 좋은 경험일 수 있겠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 그럼 증거가 없는데 쪽에서 이러면서 그쪽이 워낙 조용조용해서 일단 순찰차 보내볼게요 진정하세요 이러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너무 무섭고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차 타고 집에 오긴 왔는데 집에 오니까 새벽 2시고 가족들 다 잠들어 있어서 차마 깨워서 이런 일 있었다고 해도 술 냄새도 나고 안 믿어줄 것 같아서 혼자 이불 덮고 밤새 깨 있었네요. 경찰서에서 뭔가 단서 나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문자로 증거 부족으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 오고 끝났네요. 참고로 신체 건강하고 키도 184에 몸무게도 87 정도 되는 보통 체형의 남잔데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웠었어요. 택시를 탄 건 9월동인데 뛰어내려서 트럭 타고 간 경찰서는 인천항 근처 무슨 경찰서였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거기가 부두였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 진짜 장기 매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학교 친구들한테 말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했는데 너무 임팩트가 크고 강렬했던 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다가 4년 만에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나는지 악몽 꾼 것처럼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